네. 온라인 댓글 뒤에 숨은 그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어쩌면 교실 안까지 뻗쳤을지도 모를 정치적 그림자.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선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인데요. 네. 이게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부터 또 교육 현장 개입 논란까지 좀 복잡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핵심 쟁점이 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근데 자료 읽다가 이름이 참 눈에 띄던데요. 자유손가락 군대. 이걸 줄여서 자손군이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그 댓글팀 이름이라고 하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사건이 그냥 해프닝으로 넘길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적 절차나 또 교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 야3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소속 행안위원들이 제기한 의혹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리박스쿨이 자손군이라는 댓글팀을 통해서 특정 정치인, 예를 들면 당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네. 심지어 포털 아이디를 공유하고 공감수를 조작하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뉴스타파 같은 언론 보도에서도 관련 정황이 나왔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조직적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조직적. 네.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비방을 넘어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조직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개인의 의견 표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 악플러 문제가 아니라 정말 조직적인 선거 개입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댓글 문제도 물론 심각한데 자료를 좀 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더 직접적으로 좀 우려되는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바로 아이들 교육 문제입니다. 이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창의 체험 활동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그 늘봄학교 교사로 활동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이에요. 늘봄학교요. 네. 네, 그 늘봄학교는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가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만약에 이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 들어오려고 시도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지적처럼 편향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생각까지 조작하려 했다. 이런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교육계에서도 그래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조작이 교육 현장까지 침투했다면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수사도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 경찰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하고요. 네, 신속하네요. 민주당은 리박스쿨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고 야당 3당은 또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예상대로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걸 국정원 댓글 사건이랑 국정교과서 사태에 종합한 심지어 국헌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와, 국한문란까지요?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거 그냥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전담반을 꾸려서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양측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얘기들이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온라인 댓글 하나하나를 볼 때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내가 지금 보는 정보가 정말 순수한 개인의 의견일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테고요. 또 혹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하고 교육 시스템 침투 의혹이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 두 개가요? 이 그냥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여론 형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부터 또 가치관 형성의 초기 단계인 교육 현장까지 말하자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어떤 여론 조작 사건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온라인 공간과 교육 현장을 이런 종류의 조직적 영향력 행사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숙제가 된 셈이죠. 네. 오늘 저희는 리박스쿨을 둘러싼 조직적 댓글 공작 의혹, 그리고 교육 현장 개입 의혹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경찰과 교육부의 조사는 이제 계속될 것이고, 또 정치권의 공방도 아마 이어지겠죠. 네, 당분간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온라인 정보의 진실성 문제,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이런 정보 조작 시도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살아갈 교육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제도적인 고민들이 더 필요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